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줄 지혜의 샘, 인생 문답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때로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웃들의 고민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먼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차가운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현실은 제게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소박한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에 노력하면 반드시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진다는 법칙이 있을까요? 법칙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상식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너무 좋게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여자도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사회는 한국일까요? 호주일까요? 두 곳만 놓고 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라고 답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100만큼 노력해서 50의 결과를 얻는다면 호주에서는 100을 노력해서 60이나 7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100을 노력하면 60이 주어지는 사회에 있다가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주어지지 않는 사회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회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질문자께서 처한 환경의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그들의 고향에서는 100을 노력해도 30밖에 얻지 못했다면 한국에 와서 50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는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평가는 이토록 달라집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바로 이 점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다는 장점을 누리는 대신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호주보다 적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한국의 현실에 맞춰 나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의 수입에 맞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꿈에 젖어 현재를 한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월 150만 원 내외의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만 대학까지 나온 청년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높은 전문성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 역시 사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보다는 모방과 암기에 치중되어 있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무원이 되는 것뿐이니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만으로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아이를 낳아도 사교육비 걱정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토목공사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붓는 대신 그 예산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탓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든지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따뜻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년간 오직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지만 임신과 함께 찾아온 우울감의 길을 잃었다는 한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 9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자 문득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 지금 저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길을 잃은 기분일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선생님의 역할은 교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우울한 마음은 뱃속의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는 선생님 자신뿐만 아니라 곧 태어날 소중한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좋은 선생님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좋다고 느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강연을 하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좋다고 느껴야 좋은 법문이 되는 것이지 스님 혼자 아무리 잘난 척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욕심을 내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는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답답해했지만 저는 아이들의 막막한 심정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문제 때문에 며칠 밤을 끙끙 앓았지. 정말 답답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 선생님들에게 학생처럼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생님도 어젯밤에 끙끙대다 겨우 알아낸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9년이나 같은 내용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온 선생님도 이토록 어려워하는데 이제 막 배우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깊은 공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도 아직 모르는 게 있단다.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이해해주고 모르는 것은 같이 고민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 역시 선생님을 편안하고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는 한 분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느리다고 말하거나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분리수거하는 제 행동을 보고 유별나다며 가르치려 들 때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걸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래 세상에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개념일 뿐입니다. 개미는 군뱅이와 비교하면 빠르지만 다람쥐와 비교하면 느립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느리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일을 빨리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일 뿐 당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빠른 것은 좋은 것, 느린 것은 나쁜 것이라는 우리 마음속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굳이 집까지 가져가느냐고 묻는다면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지구 환경을 위해 제가 만든 쓰레기는 제가 책임지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의 신념과 행동에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무지한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고정된 생각, 즉 분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내가 차갑게 느끼는 것이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허상을 좇느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며 빠르고 느리다는 말에 얽매여 스스로 상처받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나의 신념을 당당하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줄 지혜의 샘, 인생 문답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때로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웃들의 고민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먼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차가운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현실은 제게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소박한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에 노력하면 반드시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진다는 법칙이 있을까요? 법칙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상식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너무 좋게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여자도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사회는 한국일까요? 호주일까요? 두 곳만 놓고 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라고 답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100만큼 노력해서 50의 결과를 얻는다면 호주에서는 100을 노력해서 60이나 7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100을 노력하면 60이 주어지는 사회에 있다가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주어지지 않는 사회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회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질문자께서 처한 환경의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그들의 고향에서는 100을 노력해도 30밖에 얻지 못했다면 한국에 와서 50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는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평가는 이토록 달라집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바로 이 점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다는 장점을 누리는 대신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호주보다 적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한국의 현실에 맞춰 나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의 수입에 맞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꿈에 젖어 현재를 한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월 150만 원 내외의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만 대학까지 나온 청년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높은 전문성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 역시 사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보다는 모방과 암기에 치중되어 있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무원이 되는 것뿐이니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만으로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아이를 낳아도 사교육비 걱정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토목공사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붓는 대신 그 예산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탓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든지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따뜻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년간 오직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지만 임신과 함께 찾아온 우울감의 길을 잃었다는 한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 9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자 문득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 지금 저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길을 잃은 기분일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선생님의 역할은 교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우울한 마음은 뱃속의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는 선생님 자신뿐만 아니라 곧 태어날 소중한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좋은 선생님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좋다고 느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강연을 하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좋다고 느껴야 좋은 법문이 되는 것이지 스님 혼자 아무리 잘난 척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욕심을 내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는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답답해했지만 저는 아이들의 막막한 심정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문제 때문에 며칠 밤을 끙끙 앓았지. 정말 답답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 선생님들에게 학생처럼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생님도 어젯밤에 끙끙대다 겨우 알아낸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9년이나 같은 내용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온 선생님도 이토록 어려워하는데 이제 막 배우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깊은 공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도 아직 모르는 게 있단다.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이해해주고 모르는 것은 같이 고민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 역시 선생님을 편안하고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는 한 분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느리다고 말하거나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분리수거하는 제 행동을 보고 유별나다며 가르치려 들 때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걸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래 세상에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개념일 뿐입니다. 개미는 군뱅이와 비교하면 빠르지만 다람쥐와 비교하면 느립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느리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일을 빨리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일 뿐 당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빠른 것은 좋은 것, 느린 것은 나쁜 것이라는 우리 마음속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굳이 집까지 가져가느냐고 묻는다면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지구 환경을 위해 제가 만든 쓰레기는 제가 책임지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의 신념과 행동에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무지한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고정된 생각, 즉 분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내가 차갑게 느끼는 것이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허상을 좇느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며 빠르고 느리다는 말에 얽매여 스스로 상처받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나의 신념을 당당하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줄 지혜의 샘, 인생문답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때로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웃들의 고민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먼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차가운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현실은 제게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소박한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에 노력하면 반드시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진다는 법칙이 있을까요? 법칙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상식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너무 좋게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여자도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사회는 한국일까요? 호주일까요? 두 곳만 놓고 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라고 답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100만큼 노력해서 50의 결과를 얻는다면 호주에서는 100을 노력해서 60이나 7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100을 노력하면 60이 주어지는 사회에 있다가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주어지지 않는 사회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회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질문자께서 처한 환경의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그들의 고향에서는 100을 노력해도 30밖에 얻지 못했다면 한국에 와서 50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는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평가는 이토록 달라집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바로 이 점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다는 장점을 누리는 대신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호주보다 적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한국의 현실에 맞춰 나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의 수입에 맞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꿈에 젖어 현재를 한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월 150만 원 내외의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만 대학까지 나온 청년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높은 전문성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 역시 사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보다는 모방과 암기에 치중되어 있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무원이 되는 것뿐이니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만으로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아이를 낳아도 사교육비 걱정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토목공사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붓는 대신 그 예산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탓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든지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따뜻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년간 오직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지만 임신과 함께 찾아온 우울감의 길을 잃었다는 한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 9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자 문득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 지금 저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길을 잃은 기분일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선생님의 역할은 교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우울한 마음은 뱃속의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는 선생님 자신뿐만 아니라 곧 태어날 소중한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좋은 선생님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좋다고 느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강연을 하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좋다고 느껴야 좋은 법문이 되는 것이지 스님 혼자 아무리 잘난 척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욕심을 내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는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답답해했지만 저는 아이들의 막막한 심정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문제 때문에 며칠 밤을 끙끙 앓았지. 정말 답답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 선생님들에게 학생처럼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생님도 어젯밤에 끙끙대다 겨우 알아낸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9년이나 같은 내용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온 선생님도 이토록 어려워하는데 이제 막 배우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깊은 공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도 아직 모르는 게 있단다.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이해해주고 모르는 것은 같이 고민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 역시 선생님을 편안하고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는 한 분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느리다고 말하거나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분리수거하는 제 행동을 보고 유별나다며 가르치려 들 때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걸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래 세상에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개념일 뿐입니다. 개미는 군뱅이와 비교하면 빠르지만 다람쥐와 비교하면 느립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느리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일을 빨리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일 뿐 당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빠른 것은 좋은 것, 느린 것은 나쁜 것이라는 우리 마음속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굳이 집까지 가져가느냐고 묻는다면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지구 환경을 위해 제가 만든 쓰레기는 제가 책임지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의 신념과 행동에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무지한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고정된 생각, 즉 분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내가 차갑게 느끼는 것이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허상을 좇느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며 빠르고 느리다는 말에 얽매여 스스로 상처받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나의 신념을 당당하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줄 지혜의 샘, 인생 문답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때로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웃들의 고민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먼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차가운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현실은 제게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소박한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에 노력하면 반드시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진다는 법칙이 있을까요? 법칙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상식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너무 좋게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여자도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사회는 한국일까요? 호주일까요? 두 곳만 놓고 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라고 답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100만큼 노력해서 50의 결과를 얻는다면 호주에서는 100을 노력해서 60이나 7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100을 노력하면 60이 주어지는 사회에 있다가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주어지지 않는 사회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회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질문자께서 처한 환경의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그들의 고향에서는 100을 노력해도 30밖에 얻지 못했다면 한국에 와서 50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는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평가는 이토록 달라집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바로 이 점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다는 장점을 누리는 대신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호주보다 적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한국의 현실에 맞춰 나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의 수입에 맞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꿈에 젖어 현재를 한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월 150만 원 내외의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만 대학까지 나온 청년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높은 전문성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 역시 사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보다는 모방과 암기에 치중되어 있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무원이 되는 것뿐이니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만으로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아이를 낳아도 사교육비 걱정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토목공사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붓는 대신 그 예산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탓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든지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따뜻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년간 오직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지만 임신과 함께 찾아온 우울감의 길을 잃었다는 한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 9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자 문득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허망한 목표를 좇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 지금 저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길을 잃은 기분일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선생님의 역할은 교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우울한 마음은 뱃속의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는 선생님 자신뿐만 아니라 곧 태어날 소중한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좋은 선생님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좋다고 느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강연을 하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좋다고 느껴야 좋은 법문이 되는 것이지 스님 혼자 아무리 잘난 척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욕심을 내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는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답답해했지만 저는 아이들의 막막한 심정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문제 때문에 며칠 밤을 끙끙 앓았지. 정말 답답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 선생님들에게 학생처럼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생님도 어젯밤에 끙끙대다 겨우 알아낸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9년이나 같은 내용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온 선생님도 이토록 어려워하는데 이제 막 배우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깊은 공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도 아직 모르는 게 있단다.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이해해주고 모르는 것은 같이 고민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 역시 선생님을 편안하고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는 한 분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느리다고 말하거나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분리수거하는 제 행동을 보고 유별나다며 가르치려 들 때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걸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래 세상에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개념일 뿐입니다. 개미는 군뱅이와 비교하면 빠르지만 다람쥐와 비교하면 느립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느리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일을 빨리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일 뿐 당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빠른 것은 좋은 것, 느린 것은 나쁜 것이라는 우리 마음속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굳이 집까지 가져가느냐고 묻는다면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지구 환경을 위해 제가 만든 쓰레기는 제가 책임지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의 신념과 행동에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무지한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고정된 생각, 즉 분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내가 차갑게 느끼는 것이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허상을 좇느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며 빠르고 느리다는 말에 얽매여 스스로 상처받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나의 신념을 당당하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줄 지혜의 샘, 인생문답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때로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웃들의 고민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먼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차가운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현실은 제게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소박한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에 노력하면